자, 중학교 1학년 선생님이 이제 이 학기 1차 고사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힘의 단위부터 그다음에 힘 파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개념도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제를 조금 전에 뽑아왔는데요. 재밌는 문제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500N과 300N의 두 힘에 적용할 때 합력의 방향과 크기는 물어봤잖아. 합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두 힘의 합한값이지, 그지? 지금 현재 이쪽으로 500N, 이쪽으로 300N이 적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물체는 두 새끼들 뭐요? 왜 나를 잡아당기는 거요? 하면서 어리둥절 했겠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 500N의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500N의 힘을 가하고 있고 이쪽 방향 300N의 힘을 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2반이고 이게 만약에 1반이라고 친다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 줄다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심선이에요. 그러면 5반, 2반 애들이 500N의 힘으로 아싸 이겨라 하면서 잡아당기고 있어. 그에 지지 않고 1반 애들이 300N으로 아싸 우리가 이긴다 하면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2반 애들이 덩치 큰 친구들이 많으니까 2반 애들이 500N의 힘을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두 힘의 합력은요, 큰 힘의 방향입니다. 큰 힘의 방향. 큰 힘의 방향이니까 얘들아 왼쪽이 되겠죠. 왼쪽. 그리고 합력의 크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의 크기를 빼니까 500N 마이너스 300N 하게 되면 왼쪽으로 200N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따가 문제도 나오겠지만 똑같은 크기의 100N의 힘으로 예를 들면 3반하고 4반이 잡아당기다 친다면 줄다리기 할 때 굉장히 지루하겠지. 조금이라도 힘이 더 센 친구들한테 끌려가는데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놈의 알짜 힘은 제로입니다. 제로. 0N이죠.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0N이 되겠죠. 그러면 2번 보자. 8N과 3N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 가장 작은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했었지. 원래 8N과 3N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에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이쪽 방향으로 8N, 뒤에서 3N의 힘을 방향으로 밀면은 얼마예요? 그렇지. 11N이 나오고, 또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8N, 이쪽으로 3N 물어보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5N으로 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의 합력은 11N이고 가장 작은 힘의 합력은 얘들아 5N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힘의 합력이 제일 크고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에는 그 힘의 합력이 제일 작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었어. 단위로는 뉴턴 사용합니다. 뉴턴. 왜냐하면 여러분의 무게 곱하기 9.8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중력이라고 하는 거겠죠. 다른 말로 바꾸면 질량 곱하기 9.8 해주면 여러분들의 중력이 돼요. 그러면 남학생들은 빨리 해보고 여학생들은 자기 몸무게에서 나누기 10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순수한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럴까요? 맞아요.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아셨죠? 여기 지구 중심 방향, 여기로 항상 연직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있다면 밑으로 떨어진 거 절대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여기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지구의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측정 장소가 변해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중력은요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지구가 중력이 1이라고 한다면 화성은 뭐 3분의 1, 달은 6분의 1 그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재밌는 문제예요. 자, 대운과 은수는 지구에서 산 금 1kg을 각각 지구에서 사용할 양팔 저울과 농수철 저울을 이용해 화성에서 팔았대요. 자, 그러면 이놈은 얘들아 양팔 저울이니까 이놈은 질량을 측정하는 놈이고, 분동이에요, 분동. 자, 여기에서는 이놈은 무게를 측정했네요. 시장에서 파는 거.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들아 시험 볼 때 옳지 않은 거랑 옳은 거 정말 주의해서 봐라. 단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이고 킬로그램당 가격은 어디서나 같다라고 가정했다 했을 때, 자 1번 대운이는 무게를 측정했고 운수는 질량을 측정했다? 반대가 됐죠. 틀린 말. 대운이는 장소와 상관없이 같은 가격으로 금을 팔 수 있다? 그럴까? 그렇지, 얘네. 자, 질량은 얘들아 장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질량은 장소와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장소와 상관없이 같은 가격으로 금을 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순수한 질량은 전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달에 가서도 변하지 않아요. 태양 가서 재도 돼요. 목성 가서 재도 돼요. 똑같아요. 질량은요. 다만 무게만 틀려집니다. 자, 3번에 왜 틀렸나 한번 볼까? 운수보다 대운이가 손해를 보고 금을 팔았다. 그럴까? 응? 자, 3번은 왜 틀렸을까? 3번은 왜 옳지 않을까? 운수보다 대운이가 금을 손해보고 금을 팔았을까? 아니에요. 누가 손해를 봤냐면 얘야, 얘. 왜냐하면 일단 화성의 중력은 여기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화성에서 금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금의 무게 곱하기 3분의 1이지. 그지? 그래서 대운이보다 야가 손해를 보고 금을 팔았어요. 3분의 1밖에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 돈을 많이 받아? 자, 4번. 달에서 금을 판다면 대운이와 운수의 손해의 차이는 화성에서 팔 때보다 더 작아진다? 그럴까? 자, 달에서 금의 무게는 지구의 6분의 1이 되겠죠. 달에서는. 그죠? 근데 달에서의 금의 무게는 화성에서 금의 무게보다 작아집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 손해가 운수는 아주 그냥 쪽박 차는 거지. 그지? 야, 처음에는 3분의 1 가격으로 팔았다가 에이씨 안 팔려, 달 갈래, 달에 가서 팔았어, 6분의 1로 뚝 떨어졌네, 이런 이씨 하고 이제 운수가 쪽박 차는 거죠. 그죠? 멍청하네, 똑똑하네, 그지? 나 같은 사람 누굴까? 있어. 5번. 자, 같은 조건으로 팔았으면 손해본 사람은 없다? 아니에요. 같은 조건으로 팔았지만 금 그경은 똑같다고 했지만 같은 조건으로 팔았지만 운수는 얘는 측정한 금의 무게가 훨씬 더 감소했기 때문에 얘가 손해를 봤지. 그치? 그치?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에 5번. 자, 표는 여러 천체에서 중력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1, 0.93, 0.38, 2.5 라고 했을 때 지구에서 질량이 10kg인 물체의 무게와 질량을 여러 천체에서 측정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기억, 물체의 질량은 목성에서 가장 클까요? 질량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물체의 질량은 우주 어디를 가든, 안드로메다 성운을 가든, 깐타비아 별에서 가든
삐약삐약불에서 가든 다 똑같아요. 질량은 똑같아요. 틀린 말이고. 니은 물체의 무게는 화성에서 가장 작다? 그럴까? 자, 한번 생각해보자. 물체의 무게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다시,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봐봐봐. 중력이 가장 작은 화성에서 무게가 가장 작게 나가지. 자, 예를 들어서 60kg 사람이 화성에 갔어요. 그럼 널러 다니지. 몸무게가 갑자기 확 다이어트가 금방 돼버리잖아. 그 다음에 디귿 금성에서 물체의 질량은 10kg일까? 그렇지.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리을 목성에서의 무게는 25N이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는 9.8N 곱하기 10이지. 그러면 얼마야? 그렇지. 98N이 나오지. 일단 무게는 질량이 10이었잖아. 10 곱했잖아. 98N 나왔지. 근데 목성이 지구 중력의 2.5배래요. 2.5배래요. 그래서 목성에서의 물체의 무게는 얼마냐면 98N 곱하기 25 하면 2.5지 미안해. 2.5 하면은 얘들아 양변에 10 곱하고 계산하게 하면 딴따다단따단 245N이네. 겁내 무거워지지. 그지? 겁내 무거워지지.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 틀리면 진짜 나처럼 생겼어. 이거 틀리면 나처럼 생김. 자, 질량이 60kg인 물체의 무게를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는 몇 뉴턴이냐? 얼마일까? 자, 60kg 곱하기 9.8을 해주면 10 곱하면 0.2를 빼니까 그렇지 588N이 되네요. 계산 못하는 사람 없겠지? 자, 이거를 달에 가서 588N이 되고 달에서 측정할 때는 588 곱하기 6분의 1을 하니까 얼마냐면 98N이 되네요. 이거 틀리면 나처럼 생김. 나쁘지 않음? 아니야, 안 좋을 거야. 7번. 자, 용수철을 잡아당겼대요. 자, 이쪽 방향 양극으로 잡아당겼네. 자, 양극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탄성력은 가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 작용합니다. 자, 탄성력은 항상 자, F탄이라고 할게요. 즉 마이너스 값을 가져. 무슨 뜻이냐? 얘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방향. 즉 내가 가해준 힘과 반대임. 내가 가해준 힘의 방향과 반대 적용이 탄성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양끝 A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얘는 얘는 이짝으로 작용하겠지. 그치?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려는데, 자, 외계인이 질문했을 수도 있고, 문어가 질문했을 수도 있고, 자, 용수철이 드러난 기름체에 작용하는 것이다. 나는 가용수철에 출입에 달했을 때 어쩌고 했대요. 자, 처음 길이가 3cm네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전체가 6cm니까 늘어난 길이는 3cm네요. 3cm만 늘어남. 왜? 처음이 3이고 늘어나니까 6제 때. 그러면 늘어난 게 3에서 3이잖아. 그러면 나에서 매단 추의 무게는 몇 뉴턴인가 물어봤지. 자, 더럽게 쉽네. 자, 늘어난 길이 3cm 여기지. 쭉 가요. 6뉴턴이네. 그지? 6뉴턴이네요. 자, 8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념 하나 잡고 가자. 자,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는 추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자, 비례니까 비례식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 문제 풀어줄게요. 자, 9번 탄성의 설명으로 너무 쉬워. 패스. 10번 자, 마찰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게 보도 그러시오. 자, 마찰력 뭐를 못 움직이게 한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멈추게 하고 멈춰있는 놈을 멈춰있게 계속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려는 놈을 방해하고 하는 놈이 마찰력이야. 여러분들 애기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양말에 고무 달린 거 신었었어. 자빠지지 말라고. 그러면 또 울잖아. 니네 울었잖아. 그지? 또 엄마 찾아가지고 또 울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쓰리빠 얘들아 쓰리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쓰리빠 밑에 그거 지그지그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 밑무늬가 없으면 무늬가 없으면 여러분 자빠집니다. 대가리 터져요. 근데 무늬가 이렇게 있으면 마찰력이 커져서 안 미끄러지게 해주고 여러분들 신발 밑창에 주름이 져 있는 이유도 무늬가 있는 이유도 마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니까 뭐겠어요? 물체의 무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피 필요 없습니다. 접촉면의 거칠기죠. 접촉면의 면적은 아무 쓸데기 없어요. 서서 자빠지나 앉아서 자빠지나 누워서 자빠지나 똑같은 거요. 알겠지? 단 조건이 있어요.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물체의 무게가 커질수록 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가세요. 예, 가세요. 오케이. 자, 11번. 자, 아크릴판, 플라스틱이죠. 비눗물 묻힌 놈, 사포 있네. 사포가 그러면 제일 크겠네. 그러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야, 얘들아.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것은. 자, 판의 거치기는 나가 다이다. 판의 거칠기. 나가 제일 작고, 가가 크고, 다가 크지. 얘들아, 니네 그 비눗물에다가 마룻바에다가 비눗물 하고 까칠러 봐봐. 다 넘어질걸? 자, 이건 맞는 말이고. 마찰력은 빗면의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마찰력은, 자, 이놈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내려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이게 마찰력이고,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한다면, 이해가지? 그러면, 접촉면이 넓을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한다. 그렇지. 작용 안 하죠. 접촉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근데 얘들아 한 가지 더 각도기가 있으니까 얘기해 줄게. 각도가 세면 셀수록 똑같은 물질에도 각도가 세면 더 빨리 내려와. 그렇지? 자, 4번. 나무도방에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의 크기는 나가 가장 작다. 그럴까? 응? 자,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나가 가장 작다. 그치? 비눗물 가장 작잖아. 그 다음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기울기가 클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아니지. 틀린 말이네. 얘들아, 나무도막이 미끄러지는 순간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큰 거야. 봐봐봐. 내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마찰력이 세. 두루룩 내려와. 그러면 이게 가장 마찰력이 센 놈이지. 각도가.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체가 안 떨어져? 그럼 마찰력이 겁나 센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 자, 그림 가나와 같이 크기와 재질이 같은 나무도막을 나무판과 유리판 위에 나무판 하나가 유리판이다. 그건 마찰력의 성질이네. 그지? 거칠기네, 거칠기. 자, 서서히 힘을 가하면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 힘 센서에 나타난 측정값을 확인했대. 자, 얘들아. 여기서 마찰력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뭐냐면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하나는 무게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지. 거칠기. 그치? 자, 거칠기지. 그치? 그러면 가하고 라에서 나무도막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 자, 마찰력의 크기는 뭘까요?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크겠지. 자, 일단 나무판과 나무판 비교 한번 해보자. 자, 나무판은 나무판과 나무판인데 물체 한 개, 얘는 두 개야. 그러면 마찰력은 나가 덜 세고, 유리판, 나무판. 자, 나무판 이거 몇 개야 이거? 세웠네. 그지? 세웠네. 그럼 얘들아, 가하고 라하고 비교를 하면 얘는 눕힌 것, 이놈은 세운 거. 그러면 얘들아, 면적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었잖아. 마찰력은 면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랑 비교할 수 있냐 하나 살펴볼게. 이렇게 하면 편하겠다. 자, 일단 가하고 나를 비교를 해보면 그 무게에 따른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를 비교하면 접촉하는 면적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면적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 가하고 다하고 했을 때 얘들아 어떻게 그 가하고 라하고 했을 때 뭐야 이거는 왜 나를 다라고 불렀지? 자, 아무튼 얘 면적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한번 해볼까? 가하고 다. 자, 가하고 다는 가능하네. 한 개니까 거칠기네. 나무판 유리판이니까 거칠기 비교할 수 있네요. 그러면 제일 센 놈이 누구냐? 선생님 생각에는 나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똑같은 놈은 라고, 그 다음에 라보다 더 큰 놈은 다네요. 왜? 유리판이잖아. 그지? 이 실험으로 할 수 있는 마찰력의 그거라. 영향주는 요인 금방 했네. 무게하고 표면의 거칠기. 맞죠? 거칠기. 영향주는 요인 면적이죠. 다음에 13번 사포 나무판 여기 두 개, 얘 하나 비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이놈이 제일 세다. 13번이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힘센스에 나타난 값은 마찰력 크기를 나타낸다. 맞고요. 가와 나의 힘센스의 값은 나가 더 큽니다. 맞아요. 자, 거칠기예요. 가하고 나는 거칠기. 그리고 얘가 무게가 더 많이 나가니까 이게 더 세. 그 다음에 3번. 자, 가하고 다해서 힘세서 값은 다가 더 크다? 아니에요. 얘네 둘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4번 나하고 라는 똑같은 두 개인데 접촉면의 거칠기와 마찰력의 크기를 관계 알아보기 시험이다. 그렇지. 예지. 맞고. 5번 가하고라는 물체의 무게와 마찰력의 크기다. 가하고라. 나무판. 그 다음에 나무도막 한 개, 두 개니까 무게를 알아보기 위한 거네. 무게. 그렇지?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얘들아 몇 번이겠어? 그렇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거의 다 했다. 이 페이지만 하면 그만 된다. 자, 14번. 그림 가와 같은 상태에서 나무도막 위에 장난감을 올려놨더니 그림 나와 나무동에 으르렁했으나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었다. 자, 잠기진 않았대요. 얘들아, 잠기지 않았대. 그러면 이게 작용하는 힘이 바로 뭐냐면 부력이잖아. 그죠? 자, 부력입니다. 자, 부력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이 부력의 크기는 물에 잠긴 부피에 관련된 거야. 부피. 즉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증가해요. 아시겠죠? 자,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증가합니다. 부적이라고 할 뻔하네. 따라서 자, 나무도막 위에 물체를 올려놓아도 물속으로 더 많이 잠기게 하면 나무도막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도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배에다가 짐을 더 많이 실으면 질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얘들아, 이미 배는
질량보다 부피가 원체 커나가지고 한계치를 넘어서지 않으면 부력은 더 많이 작용해서 배가 더 떠 있을 수 있어.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물체에 작용하는 이 부력의 크기는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커요. 그러니까 얘는 반절 잠겼잖아. 근데 얘는 거의 한 3분의 2는 잠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에 떠 있으면 밑에서 올려주는 부력의 힘이 더 얘보다 더 세졌다는 거지. 부력의 크기가. 그러니까 나무도막을 올려놔도 어떤 나무도막 위에다가 물체를 놔도 부력의 크기는 커져.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뭐냐면, 자, 중력의 크기랑 부력의 크기랑 같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크기랑 부력의 크기랑 같아요. 근데 얘는 이 올이 놓은 것은 얘들아 중력이 더 어떻게 된 거야? 커졌지. 밑으로 가라앉았으니까. 무게가 무거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더 잠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부력이 커짐. 얘들아, 여러분들 목욕탕 갔을 때 얘들아 목욕탕 있지? 목욕탕. 자, 목욕탕 물 받아놓는 바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보면 바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바가지에다 그냥 아무것도 안 넣으면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잖아. 근데 여기다가 물을 조금씩 대서 한 이 정도까지 차봐. 그래도 안 가라앉아. 근데 넘치면 꼬르륵 하겠죠. 자, 정말 이거 어른들 엄마 아빠 따라가서 가봤을 거야. 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이만큼 채워도 안 가라앉고 이만큼 채워도 안 가라앉았어. 그런데 넘치게 이 정도까지 아무리 채워도 끝까지 채워도 이러면 떠 있단 말이야. 부력이 더 작용한다니까. 부력이. 이해가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15번에 나와 있다. 자, 빈 화물선이래요. 빈. 그다음에 꽉. 자, 나가 가보다 무거운데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네. 자, 얘들아, 얘는 이만큼밖에 안 잠겼잖아 지금. 근데 얘는 거의 침몰 수준까지 온 것도 아니야. 반절 더 잠겼지, 그지? 근데 얘는 만약에 부력의 크기가 하나라면 이놈은 늘어난 무게만큼 부력이 더 증가한단 말이야. 즉 밑으로 누르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력의 크기도 커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꽉 찬 화물선이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력을 더 크게 받아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선이 둘 다 일단 이 화물선이 물 위에 뜨려면 화물선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랑 부력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래야 침몰하지 않아. 그래서 짐을 더 실어가지고 늘어난 무게만큼 부력의 크기도 커져야 화물선이 계속 물 위에 떠서 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화물선에 짐을 실었을 때 얘한테 물에 잠기는 부피가 커짐으로 화물선에 작용하고 있는 부력도 같이 커지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부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놀이공원의 헬륨 풍선 뜨죠.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얘들아 나중에 2학년 때 배우게 된 밀도도하고도 상관이 있어. 그렇죠? 자, 하늘로 띄어지는 풍등, 얘도 밀도로 계산할 수 있고 부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물 위에 떠있는 무거운 배, 부력 또는 밀도, 바다에 작용하는 구명조끼, 밀도 또는 부력 똑같아요. 수영장에서 하는 다이빙대, 뭐야 이건? 야, 다이빙 때는 띵 이렇게 서 있잖아. 인간이 여기서 이렇게 다 서 있잖아. 와! 할 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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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쭉 떨어져갖고 붕덩 하잖아. 그러면 얘가 뻣뻣하면 자빠져. 얘가 뻣뻣하면 꼬르륵 해버려. 근데 얘가 위아래로 진동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푹 튀어갖고 띄워주잖아,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이거 한강에. 자, 5번이 정답이 아닌 거고. 자, 스티로폼 9위가 뭐예요? 아, 스티로폼 9. 자, 스타이프로 뭐예요 이게? 스타이로폼? 뭐대? 처음 들어보는데? 스티로폼이야? 몰라, 뭐기 용어가 바뀌었어. 자, 아무튼 그 흰색 그거 구와 연결된 영수철의 빛과 요령한 것이고, 스티로폼 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 물을 채운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스티로폼 구, 여기 스티로폼하고 여기다가 용수철 매달아 놓은 거. 그러면 얘가 이만큼 늘어났네. 처음보다 늘어났네. 자,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얘들아, 이거는 위로는 부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용수철에는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네요. 그죠?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네요. 자, 이 문제 재밌네. 자, 스티로폼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를 모두 쓰세요. 중력, 탄성력. 맞지, 그지? 그러면 또 스티로폼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를 구하세요. 뭐예요? 얘는 중력하고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고, 얘는 중탄부. 중력이 탄성력을 미안해. 중력, 탄성력 부죠. 드립 치려다가 말았다. 자, 그 다음에 17번. 그러면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뭐예요? 알짜힘? 얘들아, 얘네가 또 떠올랐어? 여기 둥둥 떠다녀? 아니지. 그러면 얘는 중력과 탄성력 작용하고 있지. 자, 중력과 탄성력, 알겠지? 밑으로 내려가는 힘과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과 위로 올려버리는 탄성력이 같으니까, 얘들아, 같으니까 힘의 합력은 제로가 되겠죠. 힘의 합력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알짜힘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렇지. 부력과 탄성력이 합력의 합이 0이니까 알짜힘도 0이네요. 그쵸? 자, 너무 쉽고. 그 다음에 18번. 쥐불놀이다. 이쪽 방향 던졌더니 날아가는 방향은 항상 원의 접선 방향이다. 알겠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회전 방향 이쪽으로 돌면 얘들아, 이게 바로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심력, 항상 원의 접선 방향, 원심력이라는 걸 하는 것이고, 여기서 돌리다가 툭 끊어냈어. 그럼 이쪽 방향 날아간다니까? 이렇게? 이 원의 접선 방향? 알겠지? 항상 이렇게 반대 방향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게 얘들아 뭐냐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야. 구심력.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로 인공중력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공의 운동에서 가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줄을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짝지은 것은, 자,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자,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항상 지구의 중심 방향인 그지?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인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고,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인 어디냐? D겠지. 그래서 4번. 자, 19번. 자, 그림 가와 같이 용수철 무게 50N인 나무 도막을 매달았더니 여기가 10cm가 되었대. 그러면 책상면에다가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자, 나는 용수철 장형이 힘있게 원래 길이는 5cm래요. 자, 그러면 잘 보자. 자,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가 원래 5cm였다고 하니까 늘어난 길이는 얘들아 8cm가 되네요. 맞죠? 맞죠? 그리고 용수 8cm 늘어났을 때 8cm 늘어났을 때 용수철의 힘의 크기는 얘들아 20N이래. 20N. 20N이기 때문에 자, 탄성력의 크기는 20N으로 일단 놔두고, 알았지? 자, 그러면 물체의 무게가 아까 선생님이 50N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50N이고 20N의 탄성력이 위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책상면이 떠받치고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정지에 있어요. 정지에 있어요. 그래서 힘의 평형 상태가 온 거네.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용수철의 원래 늘어난 길이는 8cm가 늘어났어. 원래는 5cm였는데 전체 area 13이니까 그러면 8cm 늘어났을 때 그거를 재보니까 20N이었어. 그러면 20N의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고, 근데 책상면에 놓아져 있으니까 물체의 그거는 정지 상태이고, 그러니까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이게 바로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신 것인데, 그러면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얘들아 바로 얼마냐면 탄 플러스 뭐예요? 수직 항력. 아까 20N 플러스 X는 물체의 무게 50이니까 얼마야? 그렇지. 30N이 정답이겠네. 자, 이해한 것만 멈추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용수철 잡아내겠다가 탁 놨대. 적용 힘의 종류와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힘의 종류와 방향. 자, 되게 쉽다. 자, 잡아 당겼어. 놨어. 용수철이 반대 방향 적용하고 있다가 탁 넣으니까 휙 가버리지. 그지? 아싸 가버리지. 그러면 탄성력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죠? 마찰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놨을 때. 손 놨을 때 탄성력은 이 방향, 중력은 이 방향, 마찰력은 운동 이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맞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마찰력은 이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하고요. 자, 정리하는 문제네. 그 다음에 물체가 운동하거나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이 이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고, 탄성력은 이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력은 항상 아래로 적용하고 있지. 나중에 얘들아 고등학교에 가면 이걸 배울 거야. 이 힘의 합력을 배울 거야. 이 힘의 합력. 그래서 트라이앵글로 해가지고 짜자자작 평행사변형법을 활용해가지고 몇 뉴턴 계산을 할 거야. 이거 선생님 영상에 있어요. 자, 보일의 법칙은 네, 이미 다음에 또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